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오늘도 정근우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점 4월 16일 토요일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 오전에 만나서 저희가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찍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KBO 리그는 SSG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이 SSG의 11연승이 이어갈 수 있었을지 그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역대급 오심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SSG가 개막 10연승을 달리면서 2003년도에 삼성 라이온즈가 기록했던 개막 10연승 타이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깨고 대기록을 쓸 수 있을지 11연승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 경기를 많은 분들이 주목했거든요. 무엇보다 선발 투수가 폰트 선수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11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는 바람에 그 네. 대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중간에 아쉬운 역대급 오심.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 그 11연승은 이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필 이 경기에 역대급 오심이 나왔기 때문에 오심이 대기록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팬들의 성난 반응도 있었는데요. 5회 초였죠. 플로코 선수 상대로 1사 1루 최지훈 선수의 타구가 타자 앞에서 튀면서 1루 이제 파울 선상으로 날아갔고 이제 LG의 문보경 선수가 그 타구를 잡고 1, 2로 병살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타구를 잡혔던 위치가 좀 저희가 보기에는 파울라인 밖이었는데 좀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뭐 깻잎 한 장 차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깻잎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야구공 3개 차이 정도 났거든요. 훨씬 바뀌었죠. 뒤에서 문동균 심판이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페어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오해였기 때문에 네. 최지훈 선수가 정말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좋고 안타 한 방이면 그 다음에 클린업 티어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심판 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명백한 오심이었고요. 또 김원영 감독까지 항의를 해봤지만 내야 파울 타구 여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도 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주심과 일루심과 여러 가지 뭐 사심에서 합의를 해서 충분히 번복이 가능한 상황인데 큰 오심은 번복을 해줘야지만 맞는 거고 한 번 번복을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심판인 쪽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현장에서 심판위원장도 있었고 허구영 KBO 총재도 직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심판위원장도 이 경기 이후에 바로 직후에 명백한 오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바로 오심을 선언했던 심판이 2군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2시간 뒤에 받기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징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리플레이 한 번만 봐도 번복이 가능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오심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타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뭐 10연승을 하고 있는 SSG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의 징계 전에 다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2시간 만에 강등됐다는 징계는 조금 이례적이기도 했습니다. 오심은 저희가 뭐 매 시즌 야구를 보지만 항상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조금 제 식구 감싸기처럼 네. 심판위원회에서 뭐 경고나 벌금에 그치기도 했는데 허훈 KBO 심판위원장이 2군 행위고 징계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조금 심판위원회의 태도도 네. 지난 시즌보다는 확고하게 조금 바뀐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를 좀 크게 가져가면서 심판들도 분명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스트라이크 볼의 기준은 조금 틀릴지언정 이런 판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심판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이 오심으로 인해서 졌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SSG의 연승은 10연승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김원영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흐름이 끊긴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나가던 경기에서 오심 하나가 경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 좀 느껴보셨죠? 엄청난 큰 그걸 하죠. 흐름을 딱 끊어버리니까요. 흐름을 타려고 하는 타이밍에 끊어버리면 다시 그 흐름을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1인이 6회 지나고 7회 지나면서 오늘 게임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죠. 예. 네. 워낙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SSG는 그 맥을 끊지 않았더라면 정말 재밌는 승부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날 힘든 분위기를 이겨내고 또 다시 귀신같이 살아나는 SSG 보면서 강하다. 김강현 선수를 영입 안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또 오심의 여파는 바로 지워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들 심판진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트라이크 존 변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KBO의 인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이 심판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올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불안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선수든 심판이든 경기를 해가면서 서로가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오심이 나왔을 때 분명히 번복을 해서라도 경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네. 뭔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심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2022 시즌 조금 더 명백한 경기 그리고 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경기를 위해서 그 오심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심판진들의 역할이 참 커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 SSG만큼이나 무서운 키움의 행보입니다. 키움이 토요일 전까지 무려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반면에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KT는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두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키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타격이면 타격, 투수면 투수, 뭐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그림들이 너무 이뻐서 네. 뭐 어떻게 보면 1점 차 승부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짜내기를 할 줄 안다, 이길 줄 아는 야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선발진 안우진 선수로 시작해서 요키시, 애플러, 최원태 선수까지 선발의 역할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최원태 선수도 네. 저번에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정상 궤도로 이제 몸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정말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로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안우진 선수는 157kg 육박하는 정말 좋은 볼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1선발로서의 정말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요키치 선수는 네. 검증된 투수잖아요. 그럼요. 6이닝, 7이닝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 선발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로 간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중간 마무리까지 탄탄합니다. 네. 맞아요. 선발이 좀 버텨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NC와의 경기에서는 8명의 불펜이 나와서 집중력을 보여줬고요. 네. 또 이럴 때 타선의 역할이 중요한데 뭐 키움의 타선이 연패 기간 침체되어 있을 때도 꾸준히 해줬던 이정우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이 어려울 때, 좋을 때나 항상 그 자리에서 팀을 이끌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정우 선수가 변함없이 정말 잘 해주고 있지 않나. 네. 못하는 선수들은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도 미안해서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고 우리가 잘해주고 싶고. 이정우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또 4년 연속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지난 시즌 이제 본인은 홈런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매년 또 이정우 선수는 진화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좋은 타격, 좋은 수비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정우야 던져봐. 나의 능력치는 더 올라갈 수 있어라는 느낌을 딱 갖고 멋지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정우 선수 바로 뒤로 이어지는 타선 푸이그 선수인데 이 푸이그 선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한 방을 해줬습니다. KBO 리그 2022 시즌 1호 그랜드슬램을 드디어 고척돔에서 터뜨렸는데 네. 바로 이 모습이 팬들이 바랬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정상 궤도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타격의 흐름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또 3할 복귀를 하더라고요. 타구 질의 내용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 우려했던 어깨에 들리는 부분이 조금 빨리 자리 잡은 느낌이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푸이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더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키움의 타선 김혜성 선수마저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죠. 송성문 선수 살아나고 있죠. 너무 지금 핵타선 박찬현 선수 봤죠? 어제 홈런 네. 치는 거. 야, 이게 타선 자체에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많이 실리면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박찬욱 선수는 또 역대 히어로즈 순수 신인으로 개막전 선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나오자마자 또 최초 멀티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금요일 경기에서 2호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 이 박찬욱 선수의 시즌 초반 그 존재감이 무시무시하다고 할까요? 엄청납니다. 하이 타선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위 타선을 올려가는 연결고리가 너무 좋습니다. 박찬현 선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단결한 스윙으로 폴대 상단을 맞춘다고? 엄청난 큰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슈퍼루키가 탄생했습니다. 네. 이 박찬혁 선수의 멘토도 이정우 선수라고 해요. 네. 이정우 선수랑 룸메이트였대요.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박찬호 선수는 그냥 이종우 선수 말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스윙 선수도 네. 이정우 선수가 가장 잘 챙겨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KT로 간 박병호 선수에게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음. 이 조언을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정우 선수가 영상통화로 박병호 선수를 우와. KBO 야구에 홈런왕을 몇 번 한 선수를 영상통화로 연결해줘가지고. 자, 말씀드렸던 키움은 이렇게 토요일 경기 전까지 7연승을 달리면서 3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네. 좀처럼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팀이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언제 연패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호락호락하게 떨어질 전력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SSG에 이어서 키움까지 시즌 초반의 행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와는 반면 KT는 이번 시즌 역시 우승 전력으로 꼽혔었는데 어제 경기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부상, 강백호 선수, 네. 그다음에 구에바스 선수, 그다음에 선발진들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중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 여러 부분이 지금 정확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가 않고 타선도 되게 기복이 심한. 맞아요. 그 타선의 짜임새를 보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즌 초반 보이지 않고 있고 팀 타율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백호 선수가 KT 위즈에서 차지하고 있는 타선에서의 비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 다른 뒤에 있는 선수들이 박병호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부담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한 거죠. 무엇보다 KT가 우승 후보는 맞지만 참 상대에게는 좀 편해졌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그 키움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네. 잘해야겠다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반면 지금은 이 KT의 타선을 이끄는 강백호 선수의 부재가 조금 뼈아파 보이고요. 배정대 선수나 라모스 선수의 부진 역시 이강철 감독이 많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기죽지 말라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처 통합 우승 하셨고 네. 이렇게 잠깐 못한다고 해서 선수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또 기죽지 말고 충분히 자기 플레이 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강철 감독이 참 명장이시다 느낌을 받았고요. 네. 선수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반등의 계기를 KT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KT 위주 야구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지금 약팀이 할 수 있는 경기력을 하고 있다. 점수를 많이 낼 때는 많이 주고 지고 점수를 안 줄 때는 점수를 안 내서 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1점차 승부에서 지지고 볶든 팀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위기를 타서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 우승팀으로서의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선수들이 이 없이 잇몸으로 잘 버텨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선수들 쿠에바스 선수나 강백호 선수 돌아오면 또 다시 치고 올라갈 전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뭐 절대 KT 팬들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완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